원장님, 저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혹시 이거 공황장애 전조 증상인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4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연구 근거가 있고 환자분들께서 바로 효과를 느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한 의사 김정진입니다. 오늘은 두근거림과 답답함이 있어서 내가 공황장애가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한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장님, 저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혹시 이거 공황장애 전조 증상인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흔한 원인은 몸에 아무 위험이 없어도 심장을 긴장 상태로 해석하도록 뇌가 학습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뇌가 심박 신호를 잘못 해석하게 된 과정이 중요하다입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심박 변화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크게는 20 정도의 심박이 올라가게 되고요. 식사만 해도 10 정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 한 잔 마시게 되면 순간적으로 최대 심박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상적인 변화를 뇌가 위험 신호로 오인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생리학에서는 인터셉션 오류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체 감각을 과대 해석하는 뇌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럼 두근거림이 반복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보면 하루에 두근거림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뇌의 두근거림이 3번, 4번 반복되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경계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두근거림이 10번 반복하게 되면은 나 공황장애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해석하게 됩니다. 뇌가 잘못된 패턴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이 과정에서 시상하부는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질 때 위험 상황이구나. 그 순간부터는 조금만 심박이 올라가도 교감신경이 즉시 과활성화되기 때문에 심장은 더 빨라지고 가슴은 더 조여지는 것 같고 호흡은 더 가빠지고 얕아지는 것 같고 목과 어깨의 주변 근육이 더 긴장하게 되는 것 같고 식도 경련처럼 답답함이 생기게 되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황장애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만들어내는 신체 반응일 뿐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anticipatory anxiety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증상을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 배운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은 심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뇌가 만들어낸 학습된 기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이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4단계로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연구 근거가 있고 환자분들께서 바로 효과를 느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박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해석을 바꿔라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심장이 뛰는데 진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내가 긴장해서가 아니라 뇌가 심박을 과대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라벨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MIT 연구에서도 신체 감각에 정확한 라벨링을 하면 뇌의 편도체 반응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벨링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가 보면 2단계는 심장 횡격막 회로를 즉시 안정시키는 해법입니다. 이걸 생리학적 한숨이라고 하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 들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짧게 순간적인 들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입으로 길게 쏴 하고 숨을 내쉬는 겁니다. 약 5초 동안 내쉬면 되겠고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한 세트의 호흡만으로도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폐포의 압력이 안정되고 심박이 5에서 15 bpm 정도가 즉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율신경을 강제로 재부팅시키는 호흡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빠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3단계, 세 번째는 가슴 답답함을 바로 풀어줄 수 있는 흉곽 해제 스트레칭입니다. 흉곽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뇌는 숨이 답답하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 열기 스트레칭을 통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올리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벌리고 가슴을 미세하게 열어줍니다. 이 상태로 10초를 계시면 되겠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거를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해보니까 이게 가장 즉각적이고 빠른 체감 기법이었습니다. 누워있을 때 답답함이나 가슴 두근거림이 바로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혹은 의자에서 소파에서 바로 이 흉곽 열기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두근거림을 일으키는 근원 회로를 재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탈조건화라는 것인데 심박 증가라는 것이 정상적인 거다라고 다시 인식하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하트 익스포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HET 기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몇 가지 안전한 상황에서 약간의 심박 증가를 의도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20초 동안 춤추듯이 흔들어주는 거, 혹은 종아리 근육을 10초 동안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해주시는 거, 아니면 계단 한 층을 내리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장이 뛰는 걸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심장 뛰는 것을 안전한 신호로 인식하게 하는 재조정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4주 정도만 해도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의 빈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 4단계가 실제로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저희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 한 분은 3개월 동안 심장이 답답했다가 괜찮아졌다를 하루에 12번씩 반복해요. 두근거렸다가 답답했다가 괜찮아졌다가 반복했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거나 심전도 검사를 해봤더니 모두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몸은 안 좋은 것 같은데 검사상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 환자분께서는 늘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니야? 내가 호흡이 가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기피하게 되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나가면 두근거리니까 나가기 싫어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때 저희 한의원에 와주셔가지고 신호 재조건화 훈련을 2주 동안 한 결과 두근거림이 60% 이상 감소했고요. 4주 동안 하다 보니까 증상이 80% 정도 없어졌고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했을 때 이분 스스로 느끼기를 내 뇌가 또 오해했네 정도로만 인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상이 완전히 회복하게 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침도 맞으시고 한약도 드시고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생활습관 프로토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꼭 시행해 보시면서 두근거림과 답답함이 발생했을 때 이 압력을 낮추는 노력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근거림이나 대부분의 답답함들은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아무 일도 없는데 경보 버튼을 막 누르는 것이고요. 하지만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학습할 수 있고요. 두근거림과 답답함을 두려움의 신호에서 그저 몸의 움직임으로 재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